안녕하세요. 지금 기술 업계에 정말 거대한 거의 지각 변동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딱 하나의 부품에 대한 진짜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수요가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단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에서 만드는 메모리 절반을 다 사겠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일까요? 그런데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한국에 와서 했던 요청이었어요. 당연히 이걸 들은 업계의 첫 반응은 보시는 그대로 황당하다는 거였죠.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90만. 이게 뭐냐면요. 한 달에 요구한 D램 웨이퍼 수량입니다. 최대 90만 장이에요. 웨이퍼 한 장에서 칩이 수백 개씩 나오는데 90만 장이라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반도체 거인인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로 잘 나갈 때에 한 달 생산량 전부를 넘어설 수도 있는 진짜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양인 거죠.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처음엔 다들 이걸 그냥 허풍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트먼이 엔비디아, AMD CEO들을 줄줄이 만나는 걸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싶었던 거죠. 이건 그냥 불가능해 보이는 요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센터 시대의 청사진이었고 메모리 회사들이 따르던 게임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니, AI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메모리가 필요한 걸까요? GPT 같은 언어 모델은요, 우리 뇌의 시냅스 같은 파라미터를 늘려서 몸집을 키워야 똑똑해지거든요. 근데 이 몸집을 키운다는 게 곧 메모리 용량을 폭발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기가 커질 때마다 이전에 못하던 새로운 능력이 생기니까요. 결국 AI의 다음 단계로 가려면 알트몬이 그토록 원했던 특수 HBM이랑 일반 D램 둘 다 역사상 본 적 없는 수준으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전례 없는 수요 앞에서 산업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과거의 규칙을 다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훨씬 더 안전한 비즈니스 모델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한데요. 예전에는 이 정도 팔리겠지? 예측해서 공장부터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팔리면 재고 쌓이고 가격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지금은요. 빅테크 기업들한테 우리 몇 년 동안 이만큼 살게요 하는 장기 계약부터 딱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보장된 물량만큼만 공장을 짓는 거죠. 이걸 선수주 후증설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주문이 뚝 끊기는 주문컷 트라우마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새로운 방식 정말 간단하고 확실하죠. 빅테크가 먼저 돈을 내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메모리 회사는 그 계약서를 은행에 보여주면서 공장 지을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에 대한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이미 돈이 들어올 게 확정된 아주 안전한 현재를 위해 생산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시장의 한가운데 두 거인이 있습니다. 바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 두 회사가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운 전략 싸움이거든요. 이 그래프만 봐도 딱 감이 오시죠? SK 하이닉스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이유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딱 하나, AI 시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HBM 시장을 먼저 꽉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HBM이 뭔지 간단하게 짚고 갈게요. 고대역폭 메모리.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빨리 주고받아야 하는 AI 칩. 바로 옆에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착착 쌓아 올린 특수 메모리예요. 지금 AI 하드웨어 전쟁은 사실상 이 HBM을 누가 더 잘 만드냐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이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격 결정권이 어마어마합니다.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오니까 최신 HBM3 칩 가격을 단숨에 70% 넘게 확 올려버렸죠. 기술적인 우위가 어떻게 돈으로 바뀌는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표를 보면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당장 가장 돈이 되는 HBM 시장을 장악하는 데 모든 걸 걸고 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HBM에서는 한 발 늦었지만 게이트 올 어라운드, 줄여서 GAA라는 차세대 기술로 아예 판을 뒤집으려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기술이 전력 효율을 확 높여주기 때문에 미래의 AI 칩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AI 골드러시에서 진짜 돈방석에 앉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금을 캐러 뛰어든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바로 이 오래된 격언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금을 찾아 나선 탐사꾼들이에요. 하지만 진짜 확실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탐사꾼들한테 꼭 필요한 도구, 바로 곡괭이와 삽을 파는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곡괭이를 판 SK하이닉스의 예상 연간 영업이익입니다. 81조 원. 와, 이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 영업이익이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숫자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장기적인 승부를 보고 있는 삼성전자의 예상치는 무려 90조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둘을 합치면 1년에 170조 원이 넘는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 돈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이 딱 이거예요. AI 개발사들은 말 그대로 투자금을 막 태우고 있는 겁니다. 성공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나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어때요?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었고 돈은 들어오고 그냥 물건만 만들어서 주면 끝입니다. 수익이 거의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보죠. 이렇게 하드웨어의 기반은 단단하게 다져지고 있는데 정작 그 위에서 뭘 할지 AI의 진짜 미래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AI 전문가들조차 지금처럼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AI 모델 투자가 과연 돈이 될지에 대해 솔직히 정말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개인 사용자에게 구독료 받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기업들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을 대신해주는 B2B 시장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이론적 돌파구가 나와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AI 소프트웨어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지는 아직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소프트웨어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 무대가 될 하드웨어 혁명은 이미 시작됐고 돈은 이미 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드웨어 회사들은 이미 그 계약서라는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이토록 단단하게 지어진 새로운 기반 위에 과연 무엇이 세워지게 될까요?